보통 이제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통 그 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거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즉 피나고 붓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나사가 자꾸 풀려서 자꾸 이제 흔들려서 쪼이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내가 요 시멘트로 붙여놨는데 그게 너무 자주 빠진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치과 입장에서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임플란트 주변에 자주 피가 나고 붓는다 이런 부분도 가끔 있어요. 저희가 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덜 끼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반대로 청소가 용이한 것과 반비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들마다 잇몸의 두께, 또 잇몸이 이제 잘 아무는 정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에게 정답인 게 저분에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그런 보철을 살짝 나사를 풀어서 수정을 해드리고 다시 체결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다시 제작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게 100%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추후에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디자인상의 문제라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드리면 이후에 그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사가 자꾸 풀려요. 저희 치과에서 아예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시술해드린 임플란트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게 다 멀쩡해 보이는데 너무 나사가 좀 자주 풀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일단 의심을 해요. 일단 임플란트 그 보철이 너무 높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즉 다른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너무 강한 힘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높이 조정을 조금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플란트가 뿔이랑 이 지대주라는 부품을 나사로 조여서 만들잖아요. 그 위에 크라운이라는 걸 붙이고. 그런데 이 지대주와 요 뿌리의 어떤 이 결합 부위가 정밀하게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부품 자체를 바꿔드려야죠.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품들 또는 저희가 만드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오차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오차가 문제가 없는 정도의 범위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불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불량 제품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아예 다시 만들어 드려야죠. 네, 그런 판단들을 빨리빨리 해드려야죠. 환자분이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끔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될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뭉개면서 이거는 뭐 환자분께서 너무 질긴 음식을 자주 드셔서 그래요. 아니면은 이거는 뭐 내가 상관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딱히 잘못한 거는 좀 애매하지만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환자분께 이런 비용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맞춤 지대주라는 거는 크라운, 보철이 끼워지는 이 부분을 치아를 깎은 형태처럼 되게 그걸 깎는 작업을, 환자에게 맞춰서 깎는 작업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뿌리, 인공치근에 들어가서 체결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위에 크라운이 꽂히는 부분을 저희가 기공실에서 깎는 겁니다. 그냥 크라운을 끼울 건데 이게 딱 맞춤이라고 달라지는. 그럼요. 이 크라운을 요 꼽는 부분이 항상 모양이 똑같은 기성 지대주를 쓰는 경우랑 맞춤을 쓰는 경우랑 접착력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보통 임플란트한테는 커스텀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거의 대부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